돈도 제대로 못 벌어다 준 주제에 지금이라도 당장 재산 분할해! 아내와 장모는 저를 무시하고 구박을 하며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제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다는 게 이유였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혼자의 삶이 시작되려는 순간 집 앞에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오늘 행운이 머물다 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직원 2명을 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나름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몇 년간 쌓아온 거래처도 있었고 매출도 꾸준했죠. 물론 대기업처럼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원래부터 명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명품 브랜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겉이 중요해.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어야 대접받는 거야. 가난은 죄야. 돈 있어 보여야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하지.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죠. 전화 통화를 해도 함께 앉아 있어도 항상 명품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심사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여자들은 원래 옷이나 가방에 관심 많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회사 상황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업체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끊었어요. 경기가 안 좋다며 거래 물량을 줄이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회복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뒤에 또 다른 거래처가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했습니다. 단가를 낮춰달라는 거였죠. 거절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단가를 낮춰줬습니다. 거래처를 잃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2명의 월급을 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집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명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이에 제 회사 이야기가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회사 상황이 별로라던데 괜찮아? 장모님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글쎄,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답답해. 에휴, 내 딸이 고생이네. 다른 집 사위들은 잘 나가던데 왜 우리 사위만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아니 진짜 내 친구 남편들 봐봐. 다들 승승장구하잖아. 근데 우리 사위는 매출이 줄었다니 이게 말이 돼? 저는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매출을 줄인 것도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시니 제가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또 하나의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유는 비슷했어요. 경기가 어렵다. 비용을 줄여야 한다. 미안하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괜찮아요. 새로운 거래처 찾으면 돼요.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초조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회사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보느라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거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아내와 장모님의 대화가 들렸어요. 엄마, 이 가방 진짜 예쁘지? 다음 달에 나온대. 예쁘네? 그런데 사위 회사가 안 좋다며 살 수는 있겠어? 모르겠어. 거래처가 또 끊겼다고 하더라고. 뭐 또? 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거래처가 계속 끊기는 거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대. 경기 탓만 하면 뭐해. 남들은 다 잘만 하던데 능력이 부족한 거지.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죠.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거래처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업체 몇 곳에 제안할 자료였어요. 정성껏 준비했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미팅이 있었어요. 제안서를 들고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미팅 괜찮았어. 새 거래처 생길 것 같아. 아내는 휴대폰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확정된 거야? 아직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좋았어. 곧 연락 올 거야. 확정되면 그때 이야기해. 그 전까지는 의미 없잖아. 아내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날카로웠달까요? 예전 같았으면 잘 됐네. 수고했어 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확정되지 않은 건 의미가 없다는 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변명처럼 들릴까봐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죠. 일주일 후 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보류였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나중에 상황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거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안서를 만들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렸죠. 그러는 사이 집안 분위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명품 쇼핑몰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고 장모님과의 통화는 점점 길어졌어요. 친구가 명품 가방 샀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러게 다른 집 사위들은 척척 사주던데 우리 사위는 참 경기 탓만 하고 있어. 지쳐. 내가 봐도 답답하다. 우리 딸 고생시키고 있네.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딸 고생시키고 있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새 거래처는 쉽게 생기지 않았고 기존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든 챙겼지만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얇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내가 쓴 카드였어요.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죠. 명품 브랜드 결제 내역이 여러 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이거 다 뭐야? 아내는 명세서를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옷이랑 가방 샀어. 친구 만날 때 입을 게 없어서. 그래도 요즘 상황이 좀 어려운데 조금만 아껴 쓸 수 없을까? 뭐가 어려워? 아직 회사 돌아가고 있잖아. 그렇긴 한데 매출이 많이 줄었어.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아내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사는데 나만 참으라고? 그게 아니라. 됐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다 들렸어요. 엄마, 나보고 돈 아껴 쓰래. 카드값 많이 나왔다고. 뭐 얼마나 나왔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라고 해. 회사 상황이 안 좋다면서. 에휴, 답답해. 다른 집 사위들은 아내한테 명품 사주느라 바쁜데 우리 사위는 카드값 아껴 쓰라고 하네. 내 딸이 무슨 죄야? 나도 억울해.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그러게 속상하겠다. 우리 딸 고생 많아. 그래도 지금은 좀 참아. 나중에 엄마가 용돈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아내를 고생시키려고 이러는 게 아닌데. 장모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미팅을 잡았어요. 어떻게든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며칠에 한 번씩 거절 메일이 날아왔고 그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미팅 2건을 소화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어요. 거실에는 아내와 장모님이 앉아 계셨죠.
왔어요. 제가 인사를 했지만 장모님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짧은 대답 하나뿐이었어요. 아내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너 친구 남편 새 차 샀다며? 수입차로. 응, 그렇대. 부러워. 그러게, 남의 집 사위들은 다 잘 나가더라. 우리만, 에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피곤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집에서는 무시당하고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죠. 며칠 후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거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라는 짧은 메일 한 통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집에 돌아가니 장모님이 오셨더군요.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사위 왔어? 네, 장모님. 요즘 회사는 어때? 좀 나아졌어? 노력 중입니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결과가 나와야지.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얘야, 사위 좀 다그쳐야 해. 이렇게 느슨하게 있으면 안 돼. 저는 그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도 장모님도 모두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만 보고 계셨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고 아내와 장모님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질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달 주요 거래처 두 곳이 동시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회사 매출의 60%를 차지하던 곳들이었어요. 갑자기 들어오는 일이 반토막이 난 거죠. 직원 2명의 월급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한 명을 내보내기로 했어요.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 직원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사업주로서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직원 한 명을 내보냈어. 매출이 너무 줄어서. 아내는 화장을 지우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직원 한 명만 남은 거야? 응. 당분간은 그래야 할 것 같아. 에휴. 한숨 소리가 깊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뭐라도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한숨만 쉬는 게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장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아내가 전화로 상황을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저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둘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계셨죠. 이리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저는 긴장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사위, 솔직하게 물어볼게. 회사 정말 괜찮은 거야? 직원까지 내보낸다며? 일시적으로 어려운 시기예요. 곧 나아질 겁니다. 곧이 언제야? 한 달? 2달? 1년? 대답을 못하잖아. 거래처가 한 번에 2개씩 끊기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장모님의 말씀이 날카로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 자존심이 상했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결과를 내야지. 우리 딸 봐. 친구들이 명품 가방 사고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우리 딸은 뭐 하나 제대로 못해. 이게 말이 돼?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쳐다봤는데 아내도 저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여보, 나도 할 말이 있어.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꼴로 언제까지 살아? 부끄러워서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어제 친구 모임 있었는데 다들 남편 자랑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잘 나가던데 왜 당신만 이 모양이야? 아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하면 더 한심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사위,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즘 경기가 다 안 좋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거든. 남의 집 사위들 보면 다들 잘만 하던데.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능력이 안 된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다음 날 장모님이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어요. 사위, 진지하게 물어볼게. 이혼 생각해 봤어? 네, 저는 깜짝 놀라 장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하고 살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고생만 하잖아. 어머님, 제가 지금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알아. 근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 우리 딸 인생이 몇 년인데 이렇게 기다리라고만 할 거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벌써 몇 달째야.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 접는 게 낫지 않겠어?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업을 접으라니 이게 제 전부인데. 생각해봐. 우리 딸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고 이혼이 서로한테 나올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칠 후 회사에 더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남아있던 거래처 하나가 또 계약을 끊겠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남은 직원 한 명에게도 말해야 했어요. 미안합니다. 당분간 월급을 제때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꼭 해결할게요. 직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갔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취소돼서 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현관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이 오신 것 같았죠. 비번을 치려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얘야, 엄마가 괜찮은 남자 한 명 알아. 장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남자? 들어봐. 엄마 친구 아들인데 의사야. 성형외과 의사. 병원도 대박 났어. 저는 현관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의사? 아내의 목소리에 흥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나이도 딱 맞아. 36, 키 183에 얼굴도 잘생겼어. 엄마가 사진 봤는데 진짜 괜찮더라. 헐, 진짜? 그럼 집은 강남 타워 팰리스고 차는 벤츠타. 무엇보다 돈 엄청 벌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아? 얼마요? 적어도 몇천 원 되더라. 병원이 잘 나가니까. 대박. 아내의 목소리가 들뜬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얘야, 인생은 갈아타는 거야. 지금 사위하고 있으면 앞날이 뻔해. 계속 쪼들리면서 살 거야. 그건 그런데 나 결혼했잖아. 이혼하면 되지. 요즘 다들 이혼 많이 해. 잘못 만난 거 인정하고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너도 알잖아. 친구들 봐봐. 다들 잘 사는데 너만 고생하잖아.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맞아. 진짜 속상해. 어제도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명품 가방 자랑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랑 결혼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명품도 마음대로 사고 좋은 데서 살고 얼마나 좋아. 정말 그럴까? 아내의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의사 부인이면 주변에서 다르게 봐. 친구들도 부러워할 거야. 와, 좋겠다. 그치? 엄마가 다 알아봤어. 너 같은 예쁜 여자 찾고 있어. 진짜? 근데 내가 이혼녀인데 괜찮을까? 그쪽도 이혼하고 혼자 산지 오래됐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젊을 때 빨리 결정하는 거야. 30 넘어가면 기회가 줄어들어. 그것도 그렇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지금 사위하고는 미래가 없어. 솔직히 회사도 망해가는 거 뻔하잖아. 맞아, 엄마. 나도 그 생각했어. 이러다가 빚만 떠안는 거 아닌가. 그래, 딸 똑똑하네. 빚 떠안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지.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거야. 근데 엄마, 그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한 거예요. 당연하지. 엄마가 자리 만들어줄게. 다음 주 토요일 어때? 좋아. 어디서 만나? 강남 좋은 카페 있어. 엄마가 예약할게. 넌 그날 예쁘게 입고 나와. 알겠지? 아, 근데 뭐 입고 가지? 제대로 된 옷이 하나도 없는데. 걱정 마. 엄마가 돈 줄게. 백화점 가서 좋은 거 사.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고마워, 엄마. 진짜 기대돼. 그래, 우리 딸. 이번에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엄마가 최고야.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없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즐거워하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뜨더군요. 마치 로또에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 그 의사 선생님 집안도 좋아. 사업하는데 엄청 큰 회사야. 헐, 대박. 그럼 시댁도 좋겠네? 당연하지. 지금 시댁이랑은 비교도 안 돼. 돈도 많고 교양도 있고. 상상만 해도 좋다.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고 명품 마음대로 사고 좋은 차 타고. 그치? 그게 내가 누릴 삶이야. 지금처럼 쪼들리면서 살 필요 없어. 맞아, 엄마. 나 이제 이런 생활 지겨워. 친구들 만날 때마다 눈치 보이고 명품 하나 못 사고. 알아.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이제 끝이야. 좋은 사람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응, 엄마 정말 기대돼. 빨리 토요일 됐으면 좋겠어. 그러게, 엄마도 기대된다. 우리 딸 좋은데 시집가는 거 보면 엄마가 얼마나 기쁠지 몰라.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계단으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이 아내와 장모님은 이미 저를 버리고 다음 사람을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 돈 많은 의사. 강남 타워 팰리스. 인생은 갈아타는 거라고. 그것도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내가 들뜬 목소리로 기대하면서 무엇을 입고 갈지, 어떤 가방을 들고 갈지 계획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무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1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가신 것 같았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마 백화점 쇼핑몰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왔어? 왜 이렇게 늦어? 응, 일 때문에. 그래. 아내는 무덤덤하게 대답하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근데 정작 그 가족은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신나게 들뜬 목소리로.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나갔습니다. 백화점 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어젯밤 들었던 대화만 맴돌았습니다. 의사, 강남 타워 팰리스, 명품 가방, 드디어 명품 가방 살 수 있겠네? 라며 들떠하던 아내의 목소리.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거실에 쇼핑백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많이 샀네? 제가 말했더니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사주셨어.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데 좋은 옷 입으라고. 친구, 정말 친구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날을 위해 미용실도 예약했고 네일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아내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정성껏 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늦을 수도. 친구 이름이 뭐야?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친구 이름까지 알아서 뭐 하게?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아내.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무능해서,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제가 회사를 제대로 못 키워서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쯤 아내는 그 의사를 만나고 있겠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미래를 상상하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자리가 이 집에, 이 결혼에 더 이상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만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아내가 그 의사를 만나고 온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전에는 그래도 실망한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눈빛이었죠. 며칠 후 저는 회사에서 좋은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작은 거래처였지만 새로운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았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새 거래처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금액은 작지만 이게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다시. 됐어. 그런 소리 듣기 싫어. 하지만 당신 그런 말 몇 번째야? 매번 잘 될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제 지쳤어. 아내는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듯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 주말 장모님이 또 오셨습니다. 요즘 부쩍 자주 오시더군요. 요즘 회사는 어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언제까지 조금씩일 거야? 솔직히 말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질질 끌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딸 봐.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친구들 만나면 주눅 들고 집에서는 불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사위, 우리 딸 놓아줘. 그게 진짜 사랑이야.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남은 직원마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밀린 월급은 꼭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직원이 나간 후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직원도 없고 거래처도 거의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내와 장모님이 또 앉아 계셨습니다. 사위, 들었어. 직원 다 나갔다며? 이제 혼자 남았네? 이게 뭐 하는 거야? 회사도 아니고 그냥 무직자잖아. 아직 일은 들어옵니다. 일? 거래처도 없는데 무슨 일? 인정해. 이거 망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 이혼.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제발. 내가 꼭 다시 일으켜 세울게. 몇 번째야, 그 말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언제까지? 정말 조금만. 됐어. 이제 지겹다고.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제발, 나한테 마지막 기회 한 번만. 보기 흉하니까 일어나.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남자가 저렇게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야. 품위가 없잖아. 일어나. 그리고 우리 딸 놓아줘. 이게 서로한테 나아. 저는 그날 방에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제안서를 보내고 전화를 돌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죠. 집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아내는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여보, 오늘 밥이라도 같이. 바쁘니까 혼자 먹어. 그래도 귀찮게 하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결혼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 또? 왜 친구도 못 만나? 그게 아니라 돈도 못 벌면서 내 외출까지 참견해?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뭘 참견하겠어요. 아내가 나간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내 운명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출 상환일이 다가온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며칠 후 장모님이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오셨더군요. 이거 봐. 뭡니까? 이혼 서류야. 작성해. 장모님, 이제 그만해. 우리 딸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마. 서로 좋게 끝내자.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없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사위, 능력 안 되는 거 인정해. 우리 딸한테 미래를 줄 수 없잖아. 저는 그 서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받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생각할 시간 주세요. 생각? 뭘 더 생각해? 회사는 망했고 돈은 없고 미래도 없는데? 장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봐도 답답해. 남자가 저렇게 무능하면 어떡해? 우리 딸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같이 실패한 사람하고 살아야 해? 대답해봐. 당신이 우리 딸한테 뭘 줄 수 있어? 명품 못 사주잖아. 좋은 집 없잖아. 안정적인 미래? 그것도 없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해. 우리 딸 놓아줘. 그게 진짜 사랑이야. 알겠어?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조금만 더 믿어줘. 믿어? 뭘 믿어? 나를, 우리를. 이미 우리는 없어. 당신 혼자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도 됐어. 이제 지쳤어. 서류에 서명해. 그게 서로한테 나아.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그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명하지 못했어요.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은 점점 더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고 장모님은 들를 때마다 서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직도 서명 안 했어? 언제까지 질질 끌 거야? 이게 좋게 끝내는 거야. 법적으로 가면 더 복잡해져.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말고 빨리 놓아줘. 이런 말들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할 때까지 마셨어요. 술에 취해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수척한 얼굴, 핏기 없는 눈, 구부정한 어깨. 언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때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취했어?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소리네. 이제 그 말도 지겹네. 나 정말 열심히 했어. 알아. 근데 결과가 없잖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조금만 더. 그만해. 보기 싫으니까 방에 들어가.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아침 깨어나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해? 친정에 가.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서류는 테이블에 있어. 서명하고 제 변호사한테 보내. 번호는 서류에 적혀 있어. 여보, 이제 그만해. 우리 끝났어. 아내는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말릴 수도 없었죠. 아내가 나간 후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가족도 직원도 아무도 없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이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서명하면 끝이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하지만 서명하지 않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아내는 이미 떠났고 마음도 떠났는데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내도 회사도 꿈도.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명함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장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2년 전에 만났던 투자자였죠. 당시에 제 사업 아이템에 관심을 보였지만 규모가 작다며 보류했던 분이었어요. 한번 연락해볼까? 잃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동안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첨부했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해보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답장이 왔습니다. 기억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답장이 온 거예요. 며칠 후 약속을 잡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회사도 정리했고 이혼도 했고요. 이혼까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투자자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2년 전에 당신을 봤을 때 사업 아이템은 좋은데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네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당신의 새 시작에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기회가 온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번엔 당신 자신을 위해 일하세요.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제 자신을 위한 투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작은 사무실을 얻고 새로운 직원들을 뽑았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거예요. 몇 년간 준비하고 연구했던 것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한 달, 두 달,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거래처 제안이 쏟아졌고 투자 문의도 이어졌어요. 6개월 만에 직원이 20명으로 늘었고 1년 후에는 10명 규모의 회사가 됐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일했죠.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됐어요. 언론 인터뷰 제의도 들어왔고 큰 기업들이 협력을 제안했죠. 저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를 샀어요. 차도 좋은 걸로 바꿨고요. 하지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일을 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장모님과 아내가 서 있었어요. 사위, 아니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었어? 장모님이 제 집을 둘러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야, 그게 무슨 말투야? 우리가 남이야? 들어가자. 하실 말씀만 하시고 가시죠.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에휴, 이 사람 봐라.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차갑게 변했네. 장모님이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 바쁜 사람인 거 아니까 빨리 말할게. 우리 딸이랑 다시 결혼해. 네? 다시 결혼하라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뭘 몰라. 너희 둘 다시 합치면 되잖아. 우리 딸도 반성 많이 했어. 그치?
장모님이 아내를 쳐다보자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됩니다. 제 대답에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이렇게 머리 숙이는데. 그때는 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무릎 꿇고 애원할 때는요. 그때는 상황이 달랐잖아. 지금도 다릅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생각 없습니다. 야, 재산 분할 알지? 부부였는데 당연히 재산 나눠야지. 장모님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에 번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이혼 성립 후의 재산은 개인 소유입니다. 전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지.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뭐가 더 힘들어? 남자가 돈 좀 못 버는 게 뭐가 힘들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안 가. 오늘 결론 내고 간다. 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딸 아직 좋잖아? 예쁘잖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우리 딸 같은 여자 다시 못 만나.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미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 말에 장모님과 아내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뭐라고? 벌써 다른 여자를? 네,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분입니다.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우리 딸이 너 키워줬는데? 키워줬다고요? 매일 무시하고 비교하고 무능하다고 하신 게 키워준 겁니까? 그리고 어머님, 제가 힘들 때 의사 소개해 주신 거 다 압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제가 직접 들었어요. 현관 앞에서요. 인생은 갈아타는 거야 라고 하시던 거 다 들었습니다. 장모님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딸 잘 되라고 한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잘 되려고 합니다. 당신들 없이요. 야,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과 다시 살 수 없다는 거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때 당신이 저를 버렸듯이 이제는 제가 당신을 놓아주는 겁니다. 안 돼.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늦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제발.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야,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내가 뭐라고 우리 딸을 거부해. 장모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혜요? 무슨 은혜 말씀이십니까? 우리 딸이 너랑 살아준 게 은혜지. 같이 산 게 아니라 살아준 겁니까? 그럼 당연하지. 능력도 없는 남자하고 살아준 건데. 그럼 이제 안 살아주셔도 됩니다. 저도 필요 없으니까요.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경고? 내가 우리한테 경고를 해? 네, 다음에 또 찾아오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 미친 놈이. 장모님이 손을 들어 올리려다 말았습니다. 제 눈빛을 보고 주춤하신 거죠. 돌아가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야, 넌 진짜 후회할 줄 알아. 당신 정말 진심인 거야?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당신들이 날 버렸듯 나도 당신들을 버립니다. 그 말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장모님이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한참 후에야 조용해졌죠.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두 사람이 건물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화가 난 듯 손짓을 하며 뭔가 말씀하시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미안함도 아무것도요. 그저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며칠 후 저는 휴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혼자 가는 여행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죠. 크루즈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간호사였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그쪽도요? 네. 오랜만에 쉬려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업도, 돈도, 조건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저 간호사예요. 평범하게 살아요. 저는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요즘은 괜찮아요. 일이 재밌거든요. 그분은 제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버는지도요. 그저 제가 행복한지 건강한지 물어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조건이 아닌 사람으로 저를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연락처 주세요. 우리는 크루즈 여행 내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죠.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평범한 데이트였지만 행복했어요. 그분은 제 과거를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했다는 것,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것,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멋지네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요. 그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결혼도, 함께 살 집도, 앞으로의 계획도. 저는 조건 같은 거 안 봐요. 당신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말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회사도 잘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과거는 아프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인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을 머물다 갔다면 앞으로도 조용히 곁에 머물며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마음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